안녕하세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집사예요. 이번 달에도 12월달 이달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많은 채널들에서 올해의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저희 서점에서도 올해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12월달 이달의 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올해 선정한 이달의 책만 쭉 모아서 분야별로 몇 권을 뽑아서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거고요. 내년 1월 초에 올해의 책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일단 12월달 이달의 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책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4권 가져왔습니다. 네. 한 해가 가는 게 아쉬워서 그런지 많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런지 많이 가져왔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할 책은 김현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입니다. 요즘 이 책이 장안의 화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의 책으로도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특히 소설가 50인이 선정한 올해의 책에서 무려 1등을 한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책을 읽게 됐거든요. 저희 숙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서 책 얘기를 많이 하는 지인분이 계세요. 그분이 너무 괜찮았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읽게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인상 깊게, 감명 깊게 읽었고요. 특히나 많은 위로가 됐어요. 이 책이, 그리고 위로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요즘 사회가 되게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쉽게 낙관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이 소설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전부 굉장히 어떤 큰 난관에 처하거나 절망에 맞닥뜨리거나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새롭게 인생을 보게 되는 그런 전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되게 우리가 기억하는 건 과거니까.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이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앞으로 흐르는 시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만 하고 미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미래를 상상했던 지점에서 그 상상했던 미래에서 다시 현재하고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역행하는 시간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라는 지점에서 다시 현재하고 과거를 본다면, 현재를 바라본다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런 시간관을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자신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미래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라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에 인간의 비극이 깃들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나와버린 과거, 그 절망스러웠던 어떤 과거나 현재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재를 바꿔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미래의 지점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그런 새로운 시간관을 가져보자. 그래서 단순히 막연하게 그냥 우리 희망찬 미래를 살자. 그래도 미래가 더 밝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 속에서 가까스로
낙관과 희망을 건져 올리는 그런 숭고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시점에 있어서도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들, 누군가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지금과 미래를 살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렇게가 아니라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전체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낙관할 수 있는 어떤 희망들, 사랑들,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절망을 이겨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시작한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떤 사람도 빈 나무일 수는 없다고. 다만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다만 잊어버릴 뿐이니 기억해야만 한다고.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심오한 의미를 이야기로 풀어냈다고 그럴까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소설이 생각났었는데요. SF 소설인데 테드 창이라는 그 SF 소설가가 쓴 당신 인생 이야기라는 그 소설집이 있어요. 그 당신 인생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당신 인생 이야기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컨택트라는 제목의 영화로 영화화도 됐었는데, 그 외계인이 이렇게 지구에 불시착해서 그 외계인과 소통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때 그 외계인들이 가진 그 시간관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직선의 시간관이 아니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원의 시간관, 순환하는 시간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외계인은. 그래서 지구인이 이 외계인한테 그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이 살아나가는 순간순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시간관과 그 외계인이 얘기하는 시간관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테드 창의 그 소설집이나 혹은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고 같이 이 소설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현수 작가님의 이 소설집이 작가님이 오랫동안 해왔던 글쓰기 작업에 다다른 어떤 굉장한 문학적인 성취고 어떤 거룩한 낙관이 아닌가, 매우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특히나 어떤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윤혜정 작가님의 인생예술이라는 책입니다. 예술에 관련된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미술 중에서도 현대미술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저자분께서 이제 패션과 미술 쪽에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하퍼스 바자와 보그에서 피처 디렉터로 오랜 세월 동안 활동을 했고요. 여러 매체에 미술 관련, 예술 관련 글을 기고해 오신 분이고요. 지금은 현대국제갤러리 이사로 재직 중에 계세요. 그래서 이 책 인생예술은 현대미술을 경험하고 자기 방식으로 체화한 사적인 고백록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현대미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낯설고 어렵게 느끼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예술이지? 뭐 이런 점도 많고요. 근데 그것이 왜 예술적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 예술들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의미 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가진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서문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미술 작품을 만나는 수많은 방식 중 일례가 되고 싶은 욕심도 이 책의 중요한 글감입니다. 전문 서적에서 통용되는 글과 SNS를 장식하는 글, 매우 학구적인 태도와 매우 감상적인 시선, 너무 꽉 찬 이론과 너무 텅 빈 감상 사이에서 일종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이나 미술에 관한 어떤 접하는 글들이라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예술이, 그 미술이 가지는 어떤 예술성을 잘 담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든가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그 미술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잘 설명하면서도 잘 담으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책이 정말 딱 그런 중간에 있는 글, 심오한 예술 작품과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작가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현대 미술가들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국내에 전시가 됐었던 그 현대 미술가들,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칼럼을 쭉 이분이 연재를 해왔는데 그 연재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미술가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시를 했던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그들 작품들이 다 나오거든요. 같이 감상하면 좀 더 이제 책 읽는 재미가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술가들 중에서 특별히 마크 로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기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도 마크 로스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검은 그 바탕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다든가 두 개의 색만 이렇게 칠해져 있다든가 이래서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런 당혹스러워 했던 그런 예술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작품입니다. 흐릿한 사각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든가 하는 방식인데 이 마크 로스코가 처음에는 리얼리즘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초현실주의로 갔다가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자신의 학풍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미술계의 그 권위적인 그런 풍토나 비합리적인 풍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도적인 문제점을 비판을 많이 했고 저항을 했던 예술가인데 자신이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그래서 그런 본인이 비판했던 그 예술계에서 미술계의 꼭대기에 위치를 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라서 어떤 그런 무력감과 좌절감 그런 데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미술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본질적인 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침묵이 더 정확하다, 침묵이 더 본질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탄생을 했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삶을 산 화가가 화면에서 내러티브와 형태를 제거하고 메시지와 주장을 제거한 채 가장 단순한 표현법으로 가장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고자 아무것도 없는 동시에 모든 것인 그림을 그려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다.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했고 변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이 그림의 존재의 이유, 즉 이 그림을 보는 이들과 내밀하게 소통하고자 한 건 그가 그나마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삶의 어떤 내밀한 진실하고만 소통하고자 그런 그림에 다다랐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구도자적인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에도 아마 마크 로스코의 그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현대미술이라는 낯선 세계를
이렇게 입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입문서로도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요,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의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산문집이에요. 이 책은 발간된 지 좀 됐는데요. 2018년도에 발간됐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 작가분들이 추천했던 산문집이기도 해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번 달에 제가 이달의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모든 것은 빛난다 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이 작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그 책의 소개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읽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마침 이 책이 저희 서점에 있어서 읽어봤거든요. 이 앞부분에 몇 페이지, 한 수십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작가의 어떤 그 개성에 굉장히 매료됐어요. 굉장히 그 덕후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한두 가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 산문집이 되게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 어떤 특정한 경험들을 서술하고 그 경험들에서 느끼는 바를 이렇게 감성적인 터치로 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자기가 했던 경험들의 어떤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엄청나게 집요하게 분석을 해요. 분석하는 듯이 이 글을 쓰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루하거나 그렇진 않고, 이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 되게 친근하게 와닿는다 그럴까요? 여기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문,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이 산문이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여행 잡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크루즈 여행을 우리가 후원을 해줄 테니까 그 크루즈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체험한 것들을 이제 글로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절대로 크루즈 여행 같은 거 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후원을 받아서 약간은 어쩔 수 없이 간다, 뭐 이런 그런 톤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수많은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식사 자리와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되게 고급스럽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혹은 그러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의 어떤 폭력과 억압이 행사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릇 하나까지, 뭐 식사에 사용되는 식자재 하나까지, 그리고 뭐 화장실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글을 써요. 되게 재밌는 그런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글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분의 글쓰기 방식을, 글쓰기 스타일을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글 형식이 이 주석이에요. 이분이 너무 집요하게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야말로 TMI가 막 넘쳐나는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TMI를 주석을 달아놓는데, 그 TMI가 또 너무 많아서 주석에 주석도 달아놔요. 저는 주석에 대한 주석을 달리는 거를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산문집을 보면서 주석이 이렇게 많이 달린 산문집도 처음 봤고, 주석이 이렇게 긴 산문집도 처음 봤고요. 예를 들면 주석이 이렇게 달리는데 주석이 한 페이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막 두 페이지 연속으로 주석만 달려 있어요. 이 주석을 한창 읽다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형식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산문도 재밌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미국 문학계에
소설로서도 굉장히 그 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아서 평생을 이제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다가 끝내 이제 마지막 소설을 집필하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평생 동안 그런 우울과 그런 절망감 같은 것에 시달리고 특히 이제 허무함에 많이 시달려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우울과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글쓰기와 언어에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을 많이 해왔었다고 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현수 작가님의 책도 그렇고, 여기에서 인생예술에서 소개한 마크 로스코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도 이렇게 뭔가 절망과 허무에서 희망과 낙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네요. 여기에서 이 저자가 이제 그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문장을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이 좋고 중요하고 재밌는가에 대해서 여러 선택을 내려야 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차단된 다른 선택들의 박탈을 감수해야 한다.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 가두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선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어른답게 살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박탈을 애석해 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야만 한다. 뭔가 자신이 겪는 그런 우울과 허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조하면서 자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이 문장에서 읽을 수가 있죠. 우울과 허무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노력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본 만큼 이 사람이 그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굉장히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벗겨내면서 세상의 진실, 삶의 진실을 마주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니컬하게 혹은 유머러스하게 세상을 이렇게 비웃거나 비꼬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글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서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심각하지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독특한 어떤 그런 시선과 태도를 보여주는 산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책은 만화인데요. 제가 그 만화도 되게 좋아하는 장르고 웹툰이나 만화 이런 것도 가끔씩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만화가가 있어요. 그 웹툰도 그리시는데 정원 작가님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 웹툰으로 접했던 작품 중에 불성실한 관객이나 그리고 3점 몇 킬로나 보리의 한가운데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단편 만화들인데 다른 웹툰과는 다르게 되게 깊이가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소설 같아요. 소설 같은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중하면서도 절제된 대사로 이렇게 장면 장면을 보여주고, 그래서 보다 보면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인물들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가진,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왔던 작가님이고, 몇 년 전에는 올해의 미숙이라는 장편 만화로 많은 주목을 받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뒤늦은 답장이라는 제목으로 장편 만화를 출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읽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역시 그래서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서 또 만화는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표지에 보이는 나무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영화를 찍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영화 동아리에서 만난 어떤 친구,
와의 사이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뒤늦은 답장을 하게 된다는 그런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게 되다가 헤어지게 되고, 그 나중에서 그 당시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 관계의 어떤 기승전결을 이렇게 회고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어떤 청춘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만화 맨 뒤에 보면은 작가가 이 만화를 어떤 심정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백과사전만큼의 두께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는 나무다를 책의 두께로 증명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무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나무는 나무다. 나무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스스로인 나무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찾아나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아주 하나의 어떤 장편소설처럼 아주 심도 있게 내밀 있게 그리고 진중하게 이렇게 그려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읽고 나면은 이 주인공인 나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깊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만화는 결말 부분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고이게 한 아주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선사한 만화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이런 책들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책도 역시 어떤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만의 희망과 낙관을 발견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나를 찾아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또 연말 연시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소중함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미래의 어떤 희망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활기찬 얼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 여기는 제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